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7일 월요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네, 북한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에 대해서도 신속한 반응을 보이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변수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법입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나와 계시고 연합뉴스 북한부의 차지연 기자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차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북한에서 관계 개선 의지가 굉장히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지만 황병서 또 김양건 이렇게 합의 이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는 들어보니까 이제 북한 매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김양건 당비서랑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에 이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 매체들의 보도 태도도 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9일에 남북관계의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요. 남북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해서 일단 위험한 상태는 일단 수습했는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한창 높을 때는 계속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이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도 이번 남북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국 회담, 이산가족 상봉, 그 민간 교류 활성화 같은 회담에서 나왔던 의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남북이 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글을 내보냈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이런 보도를 계속 내보내는 것은 모처럼 맞은 남북 대화 국면에 대해 북한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조금 이상한 게 이제 그 우리가 대화 종료가 되고 나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하루 늦게 브리핑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자화자찬이나 뭐 우리한테는 좀 훈계 비슷한 내용도 있었고 또 지뢰도발 책임도 쏙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사실 좀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자신들이 끌고 간다.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관계 현재 이 대결 구도에서 대화 국면으로 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북측이 끌고 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뭔가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군사적인 대결 구도를 계속 끌고 가는 데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환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지금의 국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남관계에서의 과실들을 북한이 따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가 김양건 비서를 통해서도 나왔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통해서도 나오는 이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북측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주도권을 좀 갖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고위급 접촉 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사실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대화 중에도 이제 근로자들에게 군복까지 입혀서 이렇게 일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적개심 이런 부분을 좀 고취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180도로 어떻게 보면은 남한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거든요. 이 내용을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북한이 준 전시 상태 선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엄청난 이제 북한 내부의 군사적인 그런 행동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또 뭐 평양 시내에서도 상당히 좀 경색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그 펼쳐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 흐름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전환인데 사실 이제 북한의 주민들도 아마 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거에 그런 군사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에서의 이 전환의 과정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성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했지만 북한 주민들도 불안했고 이 불안한 과정들이 그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예. 이건 과정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제 그 체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거의 순응하는 이런 그 훈련들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내심 어떤 충격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형식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 뭐 이런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그 모습도 당황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 표출되는 이런 형태는 아닌 이것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도 그렇고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하면서 이거는 좀 성과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거든요. 다음 달 7일이죠. 그러니까 9월 7일에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거를 의제에 두고 우리가 남북이 만나게 됩니다. 그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될 걸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 고위 당국자 회담 접촉 결과에 따라서 남북 적십자사가 다음 달 7일에 실무 접촉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북측 적십자사 쪽에 이제 전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예. 7일에 판문점에서 만나자 예. 이런 내용을 보냈었고 바로 다음 날 강수린 위원장 북측의 조선 적십자사의 중앙위원장도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남북 적십자사가 7일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예전에 북한은 실무 접촉 개최 제안을 수용해놓고도 장소를 뭐 다른 데로 바꾸자고 하거나 아니면 약속한 개최일이 거의 다가왔는데도 확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군 적이 있어서 좀 지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고위 당국자 접촉 이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좀 확실히 한 발짝 다가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이번에 북한에서 왜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산상봉 문제 같은 경우도 5.24 조치 해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응하겠다 이렇게 좀 엮어서 네.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비교적 흔쾌하게 응했습니다. 이 자신들이 조금 이번에는 조금 뭔가 좀 굽히고 들어가야 뭔가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이 전략 중에 하나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남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을 했고 그것의 중요한 출발점은 이산가족 상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가 그 북측의 움직임을 상당히 서두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북한에서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과정도 상당히 우리 측을 좀 애를 먹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건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 하나만으로 남관계의 현재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도 아마 이번 그 7일날 실무 접촉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예.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나 또는 5.24 조치 해제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앞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성과를 거둔다 이런 차원에서 첫 출발 그러니까 첫 단추를 깨는 데 있어서 북한이 여기서 좀 미적거리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남측이 받아들일 또 시선 또 국제사회의 시선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북한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 과실을 따는 이런 쪽의 그 전술적인 입장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이제 5.24 제재 조치 해제 같은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산상봉 문제만큼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직전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불발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끝까지 성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실무 접촉에 일단 그 구성원들 몇 면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일단 그 실무 접촉 주체인 대한적십자사 쪽에서는 작년 2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열렸던 실무 접촉이랑 뭐 네. 인원 구성은 비슷할 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렸고요. 실제 상봉은 20일부터 25일까지 열렸었습니다.
그때 우리 쪽에서는 남측 그 대한적십자사의 실행위원 3분이 나갔었고 북측에서도 조선적십자사의 그 박용일 중앙위원이랑 김영철, 리강호 이런 3분이 나왔는데요.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우리 대표단 구성을 정부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협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무 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날짜랑 시간, 장소, 규모, 방법 같은 게 집중적으로 협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례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무적인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 자리인데 일단 상봉 일정이 합의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상봉까지의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가 있을 텐데 일단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를 좀 가려내야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일정이 먼저 합의가 되면은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그 인선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요. 인선위원회는 7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예. 이 중에는 외부 인사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인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고령자 우선, 직계가족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선정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그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에서 상봉 인원의 5배수, 5배수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분들 건강 상태나 지금 상봉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려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2배수로 이거를 좁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배수를 가지고 북측과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한 다음에 생존자 중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이산가족들은 상봉 하루 전날에 이제 모처에 모여서 통일부에서 방북 교육을 받고 다음 날 상봉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차지원 기자가 이제 우리 측의 네. 그 이산 상봉까지의 절차를 개략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는데 네네. 그 상봉하는 전날에 모여서 통일부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측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네. 듣기로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뭐 한 달 정도 모여서 어떤 사상 교육을 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옷이나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꾸며준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과 지금 우리가 적십자회담을 앞으로 이제 치를 합니다만 네. 회담한 후에 한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이후에 이산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북측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을 찾는 작업 자체가 우리는 뭐 행정 전산망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만 우리 쪽에서 북측의 그 상봉 대상자를 찾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뭐 또는 행정 전산망을 찾는다면 북한은 그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야 될 정도로 그럴 발로 정도로. 뛰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거의 수작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시간이 많이 그렇군요. 걸리는 것이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이 그 우리 측이 요구하는 상봉 대상자들이 확정이 되면은 예. 그분들이 평양에 모이거나 특정 장소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조심해야 될 것 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면 옷차림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북측에서 상봉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한복을 입습니다. 예, 또 그렇더라고요. 예. 남성들은 양복을 양복을 입고요. 입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은 북한의 주민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북한의 당국이 옷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일부 지원해주고 예. 그러면서 그 상봉장에 나갔을 때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이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전에 북측에서 다 그 준비가 되는 이렇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상봉 대상자들은 상당 기간 준비와 또 교육을 받고 나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북한에서의 준비 과정이나 절차는 일단 우리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 차 기자 과거에 이제 저희가 뭐 상봉단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디서 만날 것이냐 또 일정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기싸움을 벌이다가 불발되거나 무산된 사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아무리 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조금 갈등이 있을 그런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 상황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남북은 원래 2013년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 당일을 나흘인가 앞두고 북한이
갑작스럽게 좀 취소를 통보를 해왔는데요. 그렇죠. 그때 예. 당시에 이유는 이제 남한 정부가 이 남북 관계 개선을 좀 뭐 동족 대결에 악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음 해인 2014년 2월에 다시 행사가 열리기는 했는데 이때도 북한은 우리 측 실무 접촉 제안에 며칠씩 좀 뜸을 들이고 실무 접촉 도중에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면서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남북이 합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열기로는 했지만 실무 접촉 과정에서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 접촉에서 나온 이야기가 남북 접촉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추석쯤에 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벌써 이제 9월로 접어들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보면 혹시나 이게 10월 초쯤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10월 10일 그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크게 치르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산가족 상봉 시기가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산가족 상봉 시기는 매년 예전에 했던 거를 보면 실무 접촉이 있고 한 달쯤 뒤에 하거든요. 9월 7일에 실무 접촉을 하니까 한 달쯤 뒤에 하면은 10월 초순쯤에 한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 가서 추석 전에 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0일이 그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이거든요. 북한이 이때 뭐 열병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진짜로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 남북이 또 한번 이제 긴장 상황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불발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변수들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적십자 회담에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정례화 문제, 이산상봉 정례화 문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참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려운가 봐요. 하다 못해서 뭐 화상상봉이나 서신교환 이런 거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측의 그 사정보다는 북측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과거부터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북측에서 이산가족은 사실은 그 원래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산가족은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북측은 전쟁 때 행불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들이 월남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 자체에 대해서 북한은 원래부터 사실은 그런 문제를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산가족 상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 체제의 여러 가지 그 사회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고 또 우리 측과의 상당한 그 교류랄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사회의 어떤 균열이랄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상당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예. 상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과 또 식량 비료 지원과 같은 이런 것들을 늘 사실은 북한은 같이 그 협상의 테이블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이 한번 이루어지면 식량 10만 톤, 또 비료 10만 톤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과거에는 이산가족 그 상봉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물 보따리를 좀 서로 주고받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산상봉이 이제 끝까지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 나눴던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그게 또 하나 변수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남북이 모두 다 군사적인 긴장감 그 수위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남북 모두가 군 대비 태세를 평시 수준으로 전환한 상태죠 지금은. 네,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평시 상태로 전환을 했다고 예. 하고요. 북한은 남북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일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전방 지역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는데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의 합의에 따라 북한도 25일 정오르기에 이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 해제와 함께 전방부대에 내린 특별 경계 근무령도 해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지나 부대를 벗어나서 전방으로 전개됐던 북한군 일부 전력이란 병력이 원상태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DMZ 안에 있는 북한군 GP 총항부도 다쳤고 DMZ 인근에 전개됐던 포병 전력도 후방으로 이동했고요. 기지를 이탈해서 식별되지 않았던 북한 잠수함들도 평시훈련 수준 상태로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서해 남포 해상에 전개됐던 북한의 공기부양정 20여 척 중에 일부는 아직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상륙 훈련을 위해서 북한군이 서해상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정리를 네. 좀 해보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지만 한동안은 뭐 아직까지는 마음을 푹 놓기는 힘든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성향이나 어떤 성격적인 분석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이 남관계 개선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펼치고 있다. 이 부분은 예. 좀 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예.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이산가격 상봉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이산가격 상봉 정례화나 남관계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또 육개항의 합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적극적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실제 그 남관계에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남관계 흐름 자체를 그 본인이 주도하고 있다. 남관계 판을 본인이 끌고 가고 있고 그것을 북한 내부에 또 대외적으로 좀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또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간접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분간은 남관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측이 이제 속도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지금의 상황들 보면 거의 속도전을 펼치는 듯한 모습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잘 받아 안으면서 또 북측의 입장들을 또 그 신중하게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예. 또 우리 정부도 좀 더 남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남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일단 결국 진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 현안 이산상봉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 그리고 연합뉴스 차지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